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표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의 겉면에 인쇄되어 있고, 그리고 이 표면 이자율은 만기까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표면 이자율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만기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중금리, 시장이자율이나 시중금리 뭐 이런 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바뀌어서 이때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율, 시중이자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만기 수익률이란 말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시중금리를 만기 수익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중이자율, 시장이자율, 유통수익률, 만기수익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달라요.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달라요. 그러나 찾고 나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같다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기수익률, 시장수익률, 시중금리, 무슨 유통수익률,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 이런 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찾고 나면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이쁜 이렇게 해봅시다. 김이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여자분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요. 김말동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내예요. 아내. 부인이라고. 그 다음에 김새벌이라는 어린아이한테는 엄마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오면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나와서 김과장이 이게. 김과장. 과장이에요. 직장에서는 과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동창에서는 총무야. 김총무. 자, 그러면 김말동의 아내, 김새벌이 엄마,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김과장, 그 다음에 모임에서는 김총무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불려주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통수익률, 내부수익률, 시장이자율 이게 만기수익률과 사실상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기수익률이라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만기수익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A 회사가 갑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채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채권은요, 회사채의 경우에요,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할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액면금액이 10,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말도 없으면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원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주식이 아무 말도 없잖아요. 주식의 액면금액은 얼마죠? 5,000원이에요. 주식은 5,000원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근데 채권은 아무 말도 없으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 10,000원짜리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회사가.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10,000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 채권은 10,000원이고요. 이자율은 얼마냐면 10%로 1년에 10%로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자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고요. 만기는 3년 만기예요. 3년 만기짜리 채권을 만약에 갑이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 채권은요, 가지고 있으면 갑한테 들어오는 돈이, 갑은 10,000원을 줬고요. 갑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년 후에 10,000원의 이자인 10%인 1,000원 법니다. 1,000원 벌고요. 2년째 돼가지고 10,000원에 또 이자 받죠? 1,000원 받죠. 3년째 되면 만기 때 1,000원을 받으면서 10,000원 또 받죠. 만기가 3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11,000원 받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요게 현금 흐름이에요. 요게 채권 투자의 현금 흐름이라고. 10,000원짜리 채권 10% 표면금리에 1년 만기짜리 채권의 현금 흐름이라고. 그런데 요때 요 금리는 뭐라고요? 표면금리란 말이에요.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자율은 변해요. 시장이자율은 변한다고요. 그럼 시장이자율 한번 봅시다. 만약에 갑이 A 회사의 채권을 투자하는 그 시점에는 시중이자율이 10%라서 표면이율이 10% 같았어요. 같았는데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만약에 20%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투자자는 저 채권 A 회사 채권 사자마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지금 시중금리가 20%로 올랐다면 딴 데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0원당 1년에 2,000원씩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그냥 잠깐 그걸 못 참아서 A 회사의 채권을 사서 1년에 1,000원밖에 못 번단 말이죠. 그래서 시중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아시겠죠?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10%의 금리로
시중이자율이 고정돼 그런 상태에서 10% 표면금리 채권을 투자하자마자 금리가 시장이자율이 5%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투자해서 1년에 500원밖에 못 벌어요. 500원밖에 못 버는데 이 사람은 이건 고정금리란 말이에요. 표면금리는 채권은 확정금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1,000원씩 벌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채권은 서로 살려고 그래요. 시장에서 서로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모르면 채권 이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이때 시장 이자율이 결국 뭐냐? 찾고 보면 이게 만기 이자율하고 만기 수익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라고. 물론 만기 수익률을 정의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만기 수익률은. 그래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이자율, 이런 식으로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시험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 요걸 익혀놓고 가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의대로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용어 몇 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액면가 보세요. 채권의 겉면에 표시된 금액이죠. 그래서 이자를 산정할 때 액면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표면 이율이 있습니다. 채권 겉면에 기재된 이율로 발행자가 액면 금액에 대해 연 단위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죠. 발행 시점에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안 변해요. 자,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 만기 수익률 한번 보세요. 만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혹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 그 다음에 유통 수익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익률 이렇게도 써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쓰냐면 채권 수익률 이렇게도 써요. 자, 이거 정말 헷갈린 거죠? 채권 수익률 이렇게도 쓸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이럴 때가.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표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채권의 겉면에 인쇄된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채권 수익률은 그냥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 표면 이자율은 안 변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세요. 채권의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로 발생하는 이자와 액면 금액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이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채권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험을 위해서 당장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옆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계속 변하듯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 바로 채권 수익률, 즉 만기 수익률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야말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채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채권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 국채 있어요. 빨리빨리 체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하는 거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줄에 보면 제1, 2종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그 다음에 쭉 옆에 국고채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헷갈려 해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라는 사실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철도채나 지역개발공채 이런 거예요. 지방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특수채가 있습니다. 특수채는 비금융 특수채와 금융채가 있는데요. 비금융 특수채의 대표적인 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라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게 있고,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는 비금융 특수채라고 하고요. 금융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특수채 일종인데요. 금융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인데,
여러분들 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거 산업금융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게 중소기업 금융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것들이 대개 이런 금융채죠. 그런데 좀 헷갈린 게 있어요. 그 밑에 줄에 보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박스 쳐놓으세요. 이 통화안정증권은요. 그전에는 금융채에다 집어넣는데요. 요즘에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분류할 때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통화안정증권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채이나 발행량이 여타 금융채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을 다른 금융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은 금융채라는 거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채라는 거 원칙적으로 금융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은행채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뭐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는 뭐니 해도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분류할 때 보증 여부에 따라서 보증된 채권을 보증사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하지 않은 걸 무보증사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은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요, 무보증사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채라는 말 나오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사채. 사채라고 하면 무슨 명동 사채시장에서 무슨 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채업자 할 때 사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채업자라고 할 때 그 사채라는 말은 이 교과서에 사채 그런 용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요, 회사채를 줄인 말입니다. 아시겠죠? 회사채. 그러니까 사채가 회사할 때 모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증사채는 뭐예요? 한번 보죠.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보장하는 회사채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 보증을 받고 발행하는 거예요. 되게 안전하죠. 그런데 이 은행이 망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거 보증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무보증사채로 발행합니다. 무보증사채 한번 보죠. 원리금 상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물적 담보의 공여 없이 발행회사가 자기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죠.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증서 주는 게 아니라.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가 있어요. 채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 채권 위험에서 또 나옵니다. 신용 위험에서. 그러니까 가볍게 이런 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